얘들이 얘기를 불을 켜고 갔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강의하고 보통 2주째 이렇게 들어가는데 3주가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좀 긴 인터벌이 있어서,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충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익히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많이 했죠. 그래서 뭘 할까, 이제 그 주제를 잡아내는 것도 되게 고민. 이건 뭘 했으면 좋겠나. 아시다시피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보통 유튜브에서 하는 하나를 잡아내서 그 한 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가 되지는 않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구글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고, 웬만한 이제 SNS나 이런 걸 보면 그 화가에 대한 그림은 뭐 안 봐도 다 그냥 제가 찾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강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요즘에 이제 나오는 내용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이제 보는 것들이 책이잖아요. 그죠? 책. 그래서 요즘 제가 보고 읽고 있는 책이 요거예요. 요 책인데, 케네스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요즘 필이 꽂혀 있는 게 중세다 보니까, 중세에서 이제 그리스하고 로마 역사까지 들어가서 이제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에코하고 클락하고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BBC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돼 있던 내용을 이렇게 쭉 책으로 엮었는데 한 300페이지 돼요.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의 내용의 포인트는 civilization, 그러니까 문명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중세부터 시작해서 쭉 왔는데, 그게 포인트는 캐톨릭, 그 종교가 알게 모르게 이 예술에 끼친 것들이 무지막지하다. 저번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에코 편에서 뭘 말씀드리냐면, 중세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술을 훨씬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피카소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시 예술이라고 하는 알타미르 동굴에서 나왔던 그때 말씀드렸던 그 황소 그림이, 그게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그림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퇴행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관람자와 이 작가의 어떤 그런 순수 예술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닥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행을 좋아하고 해서 이제 유럽 같은 데를 이제 많이 다니시다 보면, 대부분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영국 이런 쪽에서의 아주 큰 건물들은 성당이나 아니면 뮤지엄이 되죠. 왕궁이 이제 세 가지로 만들어질 텐데, 아마 간혹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생각을 간혹 해요. 직접 가서 본 거는 거의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근데 뉴욕이나 이런 데서 마천루, 뭐 스카이라이프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건물, 우리나라 건물에서 좋은 거 많죠. 그래서 요새 이제 건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건축하고 1200년대, 1300년대 샤를 마뉴가 지었던 고딕 양식에서 건물하고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웅장,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죠. 왜 그럴까? 지금이 기술이 없어서 그걸 흉내는 아니죠. 그보다 더 훌륭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만들 수는 없을까? 월등히 더 많죠.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재료가 끝내주는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 안 해보셨어요? 왜 그때 거의 1000년이 지나가는 그 건물하고 지금 건물은 큰 차이 아니면
지금 성당을 지어도 그만큼 못 짓는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아니죠. 그 비슷한 거 짓고 있죠, 지금 이탈리아에. 피그미온인가 뭐 하나 있죠, 그거. 한 뭐 400~500년 동안 지금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물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러면 그게 과연 생드니 아니면은 저쪽에 있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성당,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제 SNS로 들어가 보니 그 웅장함은 실제 보는 것보다 못하겠죠. 그렇지만 얼핏 봐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가는 이름이 딱 정해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안도 다다오 이런 사람 등등 몇 명이잖아,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피에트로 성당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졌던 그 성당들, 시타나 성당 같은 거 누가 만들었어요?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건축가 앤드 그리고 조각가 그리고 화가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르꼬르비지에 같은 이런 사람도 물론 건축가, 화가, 뭐 조각가까지 돼요. 그렇지만 미켈란젤로급은 아니잖아요. 차이가 뭐냐? 예술가예요. 그때는 예술가가 건축을 했어요. 누가 옆에서 스포트했던 교황이 있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우리 제가 그 회원 이름을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회원분 중에 저한테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책을 보내줘요. 그래서 오면 이제 그때부터 숙제예요, 제가. 그래서 호크니는 제가 좋아하니까 이분이 이제 호크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그림의 역사라고 호크니가 현재까지 있는 화가와 더불어 비평가로서는 저는 살아생전 최고의 비평가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달달 봐도 웬만한 비평가 이상의 회화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제 받았는데 확인 문자가 왔다고 해서 받으셨습니까? 받았는데 그 외려보고 있다가 이제 간호사가 갖다 줘서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파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52페이지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보면 이건 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뭐 그닥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더 할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고, 안 했던 게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안 한 것도 별로 없고, 한 거는 있냐, 그러니까 한 것도 별로 없고,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또 이제 한번 재밌게 엮어 가보죠. 왜냐하면 얘기라는 것은 만들면 무궁무진하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게 이제 지금 20분 전에 제가 봤던 건데 공동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프리즈가 지금 한국에서 9월 달에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은 작년, 재작년보다 키아프가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경제적인 논리하고 비슷한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일 세계 1위로 유명하다기보다는 세계 제1위의 세계 시장은 어딜까요? 뉴욕이다, 그죠? 네, 뉴욕이고. 2위는 프랑스, 런던. 네. 런던이 왜 미국은 런던, 프랑스 다 합쳤던 것만큼도 안 돼요. 미국만큼 안 돼. 근데 런던은 그만큼 원 오브 댐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프랑스의 2배예요. 그러니까 랭킹이 확고부도한 2위예요. 왜 런던은 미국만큼은 안 되겠지만 왜 2등을 할까? 프랑스를 제치고 라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얘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라는 사람이 지금 전체 우리 국민들을 다 의사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집에 의사 한 명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맥 잡아보고 그냥 치료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영국은 개개인이 예술품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대출을 해줘요. 얼마? 이자가 없어. 그리고 영국은 대부분 다 공짜잖아요. 그죠? 뮤지엄이. 네. 세 번째, 대학 자체에서 밀어주는 그 자체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골드스미스, 그리고 슬레이드 스쿨, 뭐 등등등등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뭔가를 할 때에 젊은 애들에 대한, 영 제너레이션에 대한 그는 기대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YBA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이 나서, 영국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프란시스 베이컨 말만 떠들어 놨지, 중간중간 그냥 얘기만 했고, 루시앙 프로이드 그냥 얘기했고, 그냥 저 친구가 루시앙 프로이드나 프란시스 베이컨은 특히 좋아하더라 라고 해서 덜레이즈하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수시로 남았죠. 그죠? 그렇지만 그 이외의 영국에 대해서는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별로 그닥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브리티시 페인팅 오브 더 모던이라고 제가 잡았는데, 요 말이 참 아름다운 거야. 예술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게 영국 뮤지엄에서, 영국 문화성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예술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아, 그건 멋지지 않아요? 네. 미술대학이라는 자체를 프로젝트가 끝내준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의 상당히 중요한 지금 주인공으로 차지하고 있는 YBA의 1963년생 트레세 아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가지고 왔던, 터키계 생긴 거 보면은 영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약간 메이드 쪽으로 있었던 사람이 인도, 터키계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죠? 예. 터키계하고 이제 영국하고 같이 있었던. 그래서 얘가 처음에 열몇 살 때 아픈 과거 있었고, 섹슈얼 허레스먼트, 그러니까 성폭행, 그럼으로 인한 너무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해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해서, 나중에 왕립예술원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건 뭡니까? 별로 얘가 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걔들은 학력, 그리고 뒤에는 스펙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1963년생, 지금 제 나이하고 똑같은. 뒤쪽에 있는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있는. 이 사람 원래는 나는 100명의 남자하고 잤어 라고 해가 이름 다 밝힌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테이트에서 사줘요. 그냥 이렇게 배드 놔두고 옆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천막 같이 쳐가지고 자기 잤던 남자들 다 이름 다 적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 같으면은 장난스럽잖아요. 그쵸? 그럼 이름을 밝히는 것도 뭐 하잖아 그게. 근데 그게 뭐 어땠어, 그죠? 오케이.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친구가. 두 번째, 이 친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트레세 아민의 스튜디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작가인데, 이렇게 있는 젊은 애들을 스튜디오에서 레지던시 시켜서 같이 토론하고 미술을 그리고 회화를 할 수 있게끔 대학에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란이라 그래요. TARS, 트레세 아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이런 시스템 있나요? 화가가 불러서 내 따라와, 믿고 따라와, 같이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막 다 쓰러져가는 발전소 같은 그런 험불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하는데 장난 아니게 온단 말이에요. 이때의 파이널은 2023 6월 달에 9월까지 진행합니다라는 걸 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장소가 나중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안 찍어놨네. 그 장소가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요런 조그만한 우리 낚시 의자 있죠. 그런 데서 앉아서 이 사람하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림 그리고 놀고 파티하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그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는 뭐냐? 영국 피죠. 브리티시예요. 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림에서 트레이시 아민의 그림을 보자고요. 추상이에요. 기하학 추상인가? 아니면 앱스트랙션 추상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앵포르말이냐? 아니면 뭐 타시즘이나 이런 거냐?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세마이 추상이에요. 구상이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냐? 선이 들어가 있어, 이 사람한테. 그쵸? 선. 자, 볼게요. 데이비드 호커니가 주장하는 것은 드로잉이에요. 선이에요, 선. 색이 아니에요. 근데 색은 누가 강조했어요? 프랭크가 강조하잖아요. 프렌치의 색을 제가 저번에 했잖아요. 그쵸? 피에르 보나르부터 시작을 해서 대척점에 있어요. 왜 그럴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선. 근데 어떻든 선을 강조하는 데는 보면 대부분 다 구상이 되게 강해요. 그쵸? 그러면 프랑스의 피에르 보나르나 펠릭스 발라통이나 고갱이나 이런 사람들, 고흐가 드로잉을 못했느냐? 아니잖아요. 강조를 하느냐 아니냐 차이잖아. 근데 무엇을 더 만들었느냐? 색의 어떤 연표를 이렇게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로네잖아요. 그렇죠? 들로네는 아시다시피 올피즘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색상별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아이플 타워라 그러나 애플 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저쪽 독일로 가면은 마케 이런 애들 그림 보면은 약간 이 친구들이 원래 들로네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저쪽에 영국에는 색을 강조하는 화가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색을 되게 강하게 했는데 한번 볼까? 프란시스 베이컨? 그닥 그 사람을 색상의 화려한 색채 미술사, 마술사라고 할 수 있나요? 별로. 루시앙 프로이드? 그건 아니지. 루시앙 프로이드는 앵그르식이 되게 강했잖아요. 나중에는 루벤스식으로 갔지만. 그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럴까? 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구글부터 시작해서 막. 그 내용만 나오면 보려고 브리티시 아트 앤드 그리고 프렌치 아트 둘이 이렇게 컴패리슨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쳐가지고 올려놓으면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쵸? 혹시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시면. 프랑스가 되게 색채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이 친구들은 왜 색채가 그런 식으로 안 나올까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2배 이상을 지금 영국이 아트 페어를 완전히 그냥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걔들이. 그냥 별거 없는 애들. 그때 보세요. 그 인상파, 예를 들어서 1840년생들, 모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네까지 뭐, 빵땡라투르, 고갱, 나비파, 포비즘, 이 피카소는 빼버리고, 피카소 이 친구는 그거잖아. 외인 부대잖아. 스페인에서 왔으니까. 이 친구들 그림 그릴 때 영국에서 알고 있는 화가 한번 이야기해봐요. 별로 없어요. 없잖아. 제임스 티소? 제임스 티소는 여기 있다. 그거 아니에요. 프랑스. 그럼 누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나와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 화가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올펜부터 시작해서 뭐 오구스트 오엔, 그엔 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혹시나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카르터 시케르트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로즈 프라이어 같은 사람. 로즈 프라이어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요. 저쪽에는 그러면 인상파 없어요. 왜 없느냐? 별로 관심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만약에 그때 그 당시에 아트페어가 열렸으면은 0대 빵이죠. 100대 0였다. 프랑스하고.
그런 거에서 호크니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왜? 호크니가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브리티시 아트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를 잡아서 그렇게 가서 이 영국이 시발점이 되었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호크니예요, 호크니. 자, 그러면 그때 있었을 때에 저쪽에 있는 르네상스로 보면 르네상스 그림으로 볼게요. 르네상스는 영국의 르네상스는 없어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르네상스에서 있었던 뭔가 화가를 도와주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왕정에서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태줘야 되니까. 후원을 해줘야 되니까. 이때 이 왕이 누구냐면은 1400에서 1500 정도의 왕은 누구냐? 헨리 8세예요. 헨리 8세. 헨리 8세가 이때 이 1500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어요. 그전에는 이탈리아밖에 없어. 우리 이야기하는 얀바네이크하고 이쪽에는 누구냐면은 안젤라 프라 안젤라 아니면은 필리포 리피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요거 말고 요거는 거의 1500년대 헨리 8세, 이쪽에는 카를 5세, 저쪽에는 앙리 2세하고 그렇죠? 그럼 요때 있었을 때 얘는 화가가 혹시 아실 거예요. 한스 홀바인 있단 말이에요. 한스 홀바인은 그 에라스무스하고 이제 그 토마스 모어 이런 사람들 나왔던 그 사람인데, 한스 홀바인은 누구냐면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건 영국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쭉 없어, 이제. 1600년대까지 가면. 그럼 1600년대 이때 내려오게 되면 거의 누구까지 내려오면 찰스 1세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찰스 1세부터는 1600년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크가 시작일 때. 그럼 이때 누가 나오냐? 안토니 반다이크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토니 반다이크는 이쪽에 있는 루벤스하고 같은 스튜디오에서 일했던 사람.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냐? 외인 부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럴 때에 혜성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게인즈브로하고 레이놀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로얄 아카데미를 마는데 벌써 100년이 늦어버렸어. 프랑스에보다. 게인즈브로, 레이놀즈. 1700, 1720. 그럼 이 사람은 프랑스에 오게 되면 누구냐 하면 와토 이런 사람들이에요. 와토. 윌리엄 호가스 들어봤죠? 윌리엄 호가스. 이 사람은 이쪽에 와토하고 로코코하고 비슷한 사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쭉 내려도 막 이쪽에는 이제 다비드가 나오고 이쪽에도 게인즈보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로얄 아카데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은 터너가 나온다면 터너 나올 때 이쪽에는 앵그르하고 들라크루와 제리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뭔가 조금 왁구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어받는 게 이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얄 아카데미에서 철두철미한 기본기, 드로잉에 굉장히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은 로얄 아카데미는 엄청난 드로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죠. 그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서사적인 히스토리, 역사 이런 거가 굉장히 강한 기본기가 탄탄한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얘들이 지금 2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미국은 지금 1등인데 걔들이 뭐가 있어요? 화가가? 없어. 미국 화가 중에서 나이 제일 많은 놈 데리고 오라 그러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누굴까요? 요 무렵에. 바로크 없어. 그때는 없지. 1600년대 미국이라는 애는 없어. 기껏 해봐야 이제 1700년대 살짝 되면은 이때 이제 저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이민 많이 갔잖아. 하를럼부터 시작해서 뉴올리앙스 이런 거 나올 때. 그럼 요때 넘어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벤자민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거의 게인즈보르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오클레? 그리고 커플리라는 사람이 있어. 커플리. 이게 상어한테 다리가 잘려가지고 그 사람 런던 시장 된 사람, 그 사람 그렸던 사람. 그 다 미국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안 됐던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된 이유는 잭슨 폴록 때문에 그렇다. 경제적인 돈, 뉴욕파, 앱스트랙션. 그러니까 미국은
추상으로 일단은 긁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컨템포러리 가려고 마음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컨템포러리가 아니었잖아. 옛날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다? 미국, 프랑스. 프랑스는 지금 쭉도 못 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걔들은 색 때문에 선은 없잖아. 가지고 엎은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 사람 그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게요. 모든 그림은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개예요. 그죠? 대상하고, 그 대상이 내가 되게 되면 자화상이 될 거고, 사람이 되게 되면은 초상화가 될 거고, 그거 말고 나머지 대상을 자연으로 가게 되면은 뭐다? 풍경화. 그리고 수박 같은 거 그리게 되면 정물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뭐가 있나요? 뭐 역사화 같은 거 그거는 요새 그리나요? 별로 안 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계를 볼게요. 여러분들은 세계에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게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시다가 저쪽에 이제 아니면은 설악산에서 사진을 찍었어. 친구들하고. 탁 찍었어. 그럼 그 세계가 설악산의 세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가 빠져있다? 시간에 빠져있잖아. 그때만 찍은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때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설악산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 그죠? 그림은 그걸 그릴 때 딱 1초 만에 그림을 그리나? 아니죠? 모네가 밖에 나가서 외광파가 그림을 그릴 때 보통 120시간이 그린다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루시앙 프로이드는 한 사람을 그릴 때 120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12달 아니면은 뭐 한 6달 그린다는 건 뭐냐?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거기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공간이 나오지. 공간이 없으면 그림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보는 세계는 절대로 사진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계는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쪽 바깥쪽에 있는 것을 그려보면 다 다르다고 내가 옛날에도 항상 말씀드렸잖아. 시시때때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변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이거는 피카소가 그렸던 부엉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엉이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부엉이의 특징을 한번 어떻게 표현을 했으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게 그림이잖아요. 그걸 그리려고 그러면 부엉이를 한번 그려봐라고 하면 별의별 부엉이가 다 나오겠지.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피카소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래 안 그리는데 피카소가 이래 그린단 말이에요. 합당하네. 잘 그렸네. 잘 표현을 했네. 무엇을? 부엉이를.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까라바쪼를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하잖아요. 그죠? 왜 이 사람을 칭송을 할까라고 하면 이 구도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까라바쪼가 1570 그 당시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루벤스 그림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그 메디치 궁전 절로 날아갈 때 막 그 앙리 4세가 나오는 그런 그림들, 환상적인 그림들, 막 꽃 날아다니고 이런 거잖아, 그죠? 베르메르도 그런 비슷한 거 그리고, 프란츠 할츠도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은 동네에 있는 친구들 다 불러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성서를 갖다가 나름대로 그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서. 이게 구도는 그 연극적인 무대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때 벌써 연극 무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베르디 같은 연극은. 그러니까 연극에 벌써 이미 세팅에 대한 무대 장식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까라바쪼가 저런 조명을 쓴 걸로 봐서 월트 디즈니의 영화에 있어서 조명을 이 사람이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 거를, 500년 전 거를 벌써 이미 이 사람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사진이에요. 굉장히 흐릿하죠? 이 모양을 보고 착안한 거예요. 그 사진도 나름은 예술적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사려 깊은 생각들이 여기에 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림과 현실은 특정한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들라크루아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 98년생이니까 1830년대에 프랑스 상황을 그리지 지금 현재 있는 마네 모네의 상황을 그리지는 않잖아요, 들라크루아가. 그렇죠? 자, 이거 볼게요. 이거는 뭘 그리냐면 이게 1450년,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난 해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이고, 갈릴레아가 있었을 때의 지동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지동설이 아니라 그냥 천동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중심이 예루살렘 딱 못 박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든지 뭔가를 하려면은 이 종이가 2차원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3차원은 아니죠. 근데 지도가 2차원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 보면은 대부분 다 그 내용 이렇게 가는 어떤 경로를 보면 2차원이잖아. 근데 간혹 이제 뭔가 약간 껌껌하게 해가지고 건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3디멘션을 만드는데 그것도 조잡하게 이럴 데 없잖아요. 아무리 잘 찍어놔도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게 브루넬로스키가 원근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한눈으로 본 거, 한눈으로. 외눈박이가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두 눈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안 보인다고, 그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여기를 좀 쪼그러뜨려가 여기를 갖다 약간 보풀하게 만들어내려고 한 노력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해됐죠? 자, 이건 대한민국. 여기 중국. 크게 그리고 작게 그리고. 벌써 이미 이때 이 사람들은 그 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도 속에서 뭔가 몸부림치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집트는 로마 시대, 그 BC. 자, 이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렸다고. 근데 사람이 이래 생겼어요? 이집트 사람들 이래 안 생겼다고. 그 그린 사람이 이렇게 보인 거야, 지 눈에는. 오케이? 너 이렇게 그려라고 안 했어요. 아무도 그리 얘기 안 한다고. BC인데, BC. 오케이? 자, 요거 우키요에 여자를 굉장히 날씬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그랬대. 어우, 되게 키 큰 사람? 실제 사진을 찍어보면 이 사람들이 키가 1m 5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리는 건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케이? 일부러 작게 그린, 그거 아니고. 이해됐죠? 자, 이미지는 왜 만들어졌느냐? 이게 여러분들 제욱시스라는 거 알죠? 파라시우스하고 포도를 해놓으니까 새가 와서 뜯어먹으려고 하니까 스페인 사람이 요거하고 비슷하게 내가 그려볼게. 나도 제우시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이 여러분들이 재현 그러니까 되게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재현이 나쁜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플라톤이 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회화가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 이거는 AD 70년경에 포도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나 누가 잘 그렸어요? 누가 잘 그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 나한테는 이렇게 보였고, 이 당시에는 좀 뽀송뽀송하게 포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게 맛있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70년 예수님 태어나는 그때에 부활하고 했을 때, 그때 70년, 그때는 이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덕저덕. 정무라를 누가 제일 먼저 그렸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까라바쪼가 된단 말이에요. 병든 바쿠스 보면은 정무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효시의 정무라에 가깝다. 이거는 그림자에 대한 얘기. 그림자는 뭐 때문에 그렸다? 그림자는 공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딱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그림자를 봐야 돼요. 그림자. 초상화를 볼 때 어디에서 그거 안 보잖아, 그죠? 코 밑에 요런데, 왜냐면 조명이 밑에서 쏘는 게 있나요? 있어. 더가. 오페라 가수 노래 부를 때 밑에서 쏜단 말이에요. 그거 빼놔놓고 전부 다 위에 쏴. 그럼 콧잔등 반대편에 이렇게 나오고 요 인중 같은 데서, 그러면 조명이 어떻게 흘러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 그 공간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그림 같습니까? 옛날 텔레비전이니까 텔레비다, 그죠? 요 오래된 텔레비전.
호크니가 그린 거예요. 뭘로? 아이패드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 호크니는 현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기계는 다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왜 가능할까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예술가라는 거죠. 이렇게. 빨리빨리 가고요. 이거는 누가 그랬다? 이거 호크니죠. 그죠? 루시앙 프로이드가 그랬어. 루시앙 프로이드가 YBA가 아니라 런던 스쿨에 그때 있을 때 호크니는 이제 1938년생인가 30몇 년생, 우리나라 김창렬, 박스보 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을 때 그 사람들 밑에서 이제 껍짝껍짝 그릴 때거든. 그러니까 너 일로 와봐, 너 좀 그려줄게라고 해가지고 호크니를 그려줬어. 루시앙이 사람을 그래 잘 안 그려요. 친구들, 화가들. 그때 그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루시앙이 그렸던 사람 중에서 엘리자베스 기억나죠?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신 분, 그분.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 초상화를 2개 그렸는데 하나는 없어져 버렸고 하나 지금 남아 있는 거 미완성으로. 그리고 호크니. 나머지는 대부분 다 동네 지인들, 화가들,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루시앙 프로이드가. 자,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진기로 딱 찍어가지고 있는 거하고 내가 사람을 그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만큼 이 사람한테 계속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계속 그리면서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여기에 표현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그걸 잘 그리는 사람이 훌륭한 대가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면 사진하고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찍는 건 대부분 다 사진만 찍어요. 영국은 벌써 이미 미대에 대한 어떤 그런 미학이나 이런 걸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왜? 일반 보통 사람이 미술을 알게끔 만들어야 그게 세계 삶이 돌아간다는 건데, 우리는 그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진만 찍고, 보통 핸드폰으로 찍고 저장하고. 근데 그것은 다양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본질인 것지만 본질이 아니죠. 예.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 봐야 돼. 그게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착하는 자기의 기억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도 글자를 많이 알아서 그걸 그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면서 거기에 대한 기억을 머릿속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그림을 보는 법,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예술과 굉장히 친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억이, 자꾸 사진 찍어서 가니까 사진 안 찍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진기가 안 되는 전시회가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전시회가 있어? 어디가 기억이 잘 나고 하면 안 찍는 데가 훨씬 더 기억이 잘 난단 말이에요. 왜? 안 찍으면 안 되니까 굉장히 집중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안 그런 거는 대충 찍고 집에 가서 뭘 봐요? 근데 그렇게 보는 미국 대학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찍느냐 하면 사진기를 하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라이카 같은 카메라를 들고 와서 그 그림을 100장, 200장을 찍어요. 다 돌아가면서. 이걸 찍어서 컴퓨터에 넣어서 이 사람은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조그만한 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건 되는 거고, 우리가 한 장 찍었는 거 보고는, 이거 얀바네이크의 아로놀피니의 초상화지라고 하는 걸로 딱 끝내고, 아로놀피니의 초상화, 그리고 이 사람 그림, 둘이 손잡고 있는 거 끝. 그러고 여러분들 머릿속은 하얘진단 말이에요. 안 봤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가져다 준 감동은 안에 있는 내용을 많이 보려는 게 아니라 그 무수하게 이 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전달된다 그랬잖아요. 왜? 역사와 그런 걸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대충.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잡고 있을 때, 이거는 손을 오른손 잡고 있으면 뭐다,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만의 생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그랬으면 오른손 잡았으면은 그때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을까? 라는 이런 것들을, 스토리를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게 여러분들이 막장 드라마를 10편 보는 것보다 더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억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 브루넬레스키의 원근법을, 이게 이제 망원경 하나로 보고 2개로 보는 것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우리가 찍어보니까 완전히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 눈이 보는 게 그러고 주안이 있고 부안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보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늘 익숙한 눈이 있고 이게 주안이라 그래. 부안은 되게 어색해. 그러면 그건 아는데 왼쪽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양안으로 보게 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쪽 눈 보는 거. 그래서 세잔이 양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잔의 정물화를 보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양안으로 봤으니까 이 사람은. 오케이? 자, 이거는 천년경에 연묵이라는 중국의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되게 궁금하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들어가서 그 산에서 보면서 그린 거예요. 집에 와서 그렸지만.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뭐 장난치냐? 그러고. 산이 이래 생겨서 원근법에서 말이 안 되잖아. 저쪽에 저만큼 있는, 우리가 사진을 만약에 설악산 저기 높은 데가 한번 찍어봐봐. 안 나오잖아. 그러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멀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되게 큰 거 넓은 거는 안 나와. 앞에 것만 딱 나오고 끝나버려. 조그맣게 찍으면 안 보여. 근데 이 사람은 다 편편하게 다 나오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한 1km, 2km 되는 정도의 거리잖아,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거 그렸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병풍에 이런 거 볼 때 나도 그랬거든. 뭐 저런 거지 같은 거를 그리냐.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어떻게 생각한다? 하찮게 생각을 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 원근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가서 다 도로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새가 되어서, 매가 되어서 이 매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위에 드론을 가지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벌써 중국은 언제부터? 천년 때부터. 누구? 조토 나오기 전에. 원근법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근데 지금은 중국이 이런 그림을, 한국이 이런 그림을 안 그리잖아요. 우리는 뭐 그래요, 지금? 옛날로 다시 돌아와서 원근법을 다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좋은 거를 다 버리고. 그런데 이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누구다? 호컨이란 말이에요, 호컨이. 에? 그러니까 호컨이가 세계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호컨이의 나무 있죠, 나무. 이게 겨울나무 쫙 이렇게 펼쳐놨던 거. 그게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림. 그건 뭔 뜻이냐? 그거 가 있으면은 내가 나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숲 속에. 그런 환각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원근법으로 그리면 그거 안 나와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호베마의 원근법에 이렇게 가로수길 같은 거 있잖아. 그렇게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제가. 눈이 그렇게 안 좋아. 우리 눈이 3.0이 내가 저 밑에까지 보이는 게, 저 같은 경우 앞에 보면 안 보여. 그럼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럼 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걸 감안하면서 보라. 자, 이런 그림들 보세요.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내가 날개를 달고. 오케이? 한국화를 사랑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얘기예요. 제가 빨리 1시간 만에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이 브리티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국이나 독일이나 등등등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모더니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 여성 화가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제일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피카소. 피카소는 1881년생. 거기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모더니티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881년생들 대충 보면 프랑스에 보면 포비즘을 만들었던 야수파들, 앙드레 드랭, 플라멩크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파리파, 샤임 슈틴, 모딜리아니 등등 1881년 고금방의 아슬아슬한 애들 전부 다 거기 다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큐비즘도 하고 포비즘도 하고 나이 좀 더 들었던 나비파 있는 사람들은 1860에서 1870이거든. 그러니까 고갱, 피에르 보나르, 드니, 비아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약간 젊은, 이 사람보다 나이가 한 10살 젊은, 나이 좀 많은 사람들이죠. 아주 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던 시절.
그러니까 1905년, 1906년 요때는 무슨 일이 생겼냐? 아비뇽 1905년도에는 포비전이 그 머리 모자 썼던 그 여자 만들었다는 거죠. 마티스가. 요런 시기의 그림이라. 그러면 이쪽에 독일로 넘어가면 다리파가 1905년에 만들어가 자기네들이 다리파를 만든다. 그러면 가브리엘 민트하고 간딘스키, 야블란스키 요런 사람들이 1905년도에 모여가 독립 등등 청기사학파는 1910년에 만드니까 그때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고 이제 클림터, 에곤 실레 이런 사람도 그때부터 그림 그리고 있고, 그러고 저번에 했던 스카겐, 마리 크레이는 조금 더 그 사람들로 젊은 사람, 나이 좀 많은 사람인데 어느덧 나이 들어가지고 고기에 만들어져 있던 사람들. 그러고 그 알 크림트라는 그 우리 저 포비전 그 기하학 추상 만드는 스웨덴 여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셰르퍼백 뭐 이런 사람들, 간딘스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몬드리안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절에 영국은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블룸스베리의 바나서벨, 바나서벨, 그 버지니아 울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덩칸 그란트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게 그룹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룹을 하는 데가 보면 주로 독일도 그룹을 했잖아. 그죠? 그 모드존 같은, 베커 모드존 같은 경우도 그룹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단으로 같이 공부하다가 등등등등 만들어졌고, 스카겐 그룹도 그렇고, 그렇죠? 북유럽 그렇게 많았고, 그래서 누가 고흐는 고갱하고 그룹을 만들려고 아르에서 하다가 기잘랐단 말이에요. 왜? 프랑스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룹핑이 된 게 뭐냐? 나비파란 말이에요. 나비파는 브리타뉴에서 퐁텐블루에서 이제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에밀 베르나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리스 더니, 뭐 폴랑숑 등등. 그래서 나비파가 나비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뜻이죠. 예언자. 그렇게 자기네들이 모였고, 나머지는 안 모여서 세탁선에서 이제 그 피카소하고 모딜리아니 등등이 있던 거는 그거는 모임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자기네들이 거주지고. 그 모였던 게 블룸스베리란 말이에요. 영국은 그런 짓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던 그 유림파라고 들어봤죠? 랭글리라고 들어봤던. 우리 보통 장례식장 가게는 그런 그림 되게 많아. 그 사람이 그런 그림들을 그리니까. 어부인데 나가서 남편이 배 타고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거. 슬퍼하는 그림. 랭글리. 자, 요거. 바네사 벨. 트레샤민 스튜디오. 이게 블룸스베리. 자기네들 집이란 말. 하우스. 오메가 샵도 있고. 자, 볼게요. 자, 이게 랑글리도, 그죠? 유림파. 영국은 이런 것들이 강해요. 그룹핑 했다. 자, 이 그림은 바네사 벨 그림이에요. 1881년생. 버지니아 울프하고 언니. 그리고 모양이 약간 이쪽 하악하고 이런 쪽이 좀 강해요. 이게 이제 덩칸 그란트. 이 친구들은 주로 캠브리지 대학 출신들이면서 이제 등등등등 영국은 되게 나름대로는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빵땡 라투로의 누구야 누구야 그 낭만주의 소설가가 이름 뭐예요? 프랑스 1820년생 보들레르 등등등등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만의 그림들이 많잖아. 게르부아르 카페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바네사 벨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림들은 대부분 어때요? 초기 때는 세잔 영향이 되게, 이 사람들은 인상파는 별로 그게 없어. 그래서 중간에 제가 등장하는 로즈 프라이 얘기했잖아. 이 사람은 세잔한테 가서 세잔의 후기 인상파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붙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칼라 자체가 굉장히 후기 인상파의 쇠라, 고갱, 고흐의 냄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큐비즘의 영향들이 굉장히 있는 거고, 그 바네사 벨도 그런 영향이 강해. 근데 희한한 것은 마리 크레이어하고 P.S. 크레이어, 앙크 이런 그림들을 보면 남편하고 비슷한 류로 닮아가요. 베크 존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래요.
가브리엘 민터도 처음에 간딘스키 그림을 닮아가요. 희한해요. 근데 시작을 할 때는 여자가 조금 빨라요. 어떤 경우는. 주제 선정하는 거는. 근데 길게 가면 남자한테 잡아먹혀요. 이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저번에 여성화가 이야기했잖아요. 애들 때문에 육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감동을 못하는 그런, 자기네들한테는 핸디캡으로 작용을 해요. 자, 이건 딸이에요. 바네사 벨. 누구 딸? 그란트 딸. 근데 그란트는 온 동네 잡동사니 친구예요. 그러니까 피카소보다 더 잡동사니. 그러니까 언니, 그리고 바네사 벨, 그 버지니아 울프 등등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하고 같은 어떤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또 이 사람은 양성애자가 되어가지고 남자하고도 그 부부가 있으면 그 남자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또 이제 그 아내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국가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실존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 이렇게 강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강한 미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오스트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스트리아의 에곤 실레라든지. 자, 이런 모양들 보면 이게 약간 생면으로 봤을 때 피카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요거를 영국의 큐비즘을 보티시즘이라 그래요. 회오리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것들이 있었고. 자, 요게 버지니아 울프, 바네사 벨의 그림의 어떤 그런 형태를 보면 상당히 마네 앤드 그리고 팡텍라투르의 정물화의 냄새가 상당히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바네사 벨. 약간 후기 인상파의 어떤 그런, 그쵸? 세잔의 어떤 그런 냄새들이 상당히 짙게 들어가 있는 그런 양상들. 요런 것들은 약간 앵그르식으로 나오는 피카소의 큐비즘, 그리고 리턴 투 오다라 그래서 질서로의 회귀로 돌아갔을 때 클래시즘을 표방할 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요런 형태들이 조금 나타나죠. 자, 요 모양이 바네사 벨의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난 뒤에 1940년도에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꼭 보면은 위토릴로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덩칸 그란트 자기 남편이 그렸던 줄리안 바네사 벨, 그러니까 줄리안 벨, 그러니까 딸 그렸던 거, 요것도 바네사 벨의 정물화. 자, 요 모양은 덩칸 그란트가 그렸던 1940년도에 요런 식으로 덩칸 그란트는 자기가 구상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만들어가는. 요거는 바네사 벨이고, 요건 덩칸 그란트. 확실히 컬러의 차이가 와이프하고 남자하고 여성의 차이는 조금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 요때는 벌써 이미 포비즘이 되게 강했어요. 야수파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그림들은 전부 다 뭐 1920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그려도 바네사 벨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가브리엘 민터란 말이에요. 가브리엘 민터는 간딘스키가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에 가도 있으면서도 똑같이 그린단 말이에요. 무르나우에서. 그리고 완전히 가고 난 뒤에도 한 번 더 재회를 하잖아요. 그때 스위스에서 스웨덴에서 재회를 해도 그때 그리는 그 마음으로 그린 것도 무르나우에서 그림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게 그 감성이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추지, 이 외부의 세계에 대한 자기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의 진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람을 피우는 게 남자지 여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의 동요가 있던 것들은 대부분 다 남자였다. 이 사람은 그림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피카소가 그렇잖아요. 오케이? 바네사 벨이에요. 이것도 바네사 벨. 그럼 이렇게 본다는 것은 뭐겠다? 자화상이 되겠죠. 오케이? 이 바네사 벨이에요. 그 모양 자체가 약간 굉장히 소프트하면서 강하지는 않죠. 비비드라고 하는데 그런 면들은 없고, 이런 것들이 주로 마티스의 열린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콜리우르의 창문 말고 전쟁 이후에 블루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기하학적인 모양을 쓰는
마티스의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것도 보면 약간 큐비틱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덩컨 그란트는 절대로 큐비틱한 입체파스러운 거는 안 그래요. 자, 이런 그림을 덩컨 그란트가 되게 좋아해서 자기네들이 침실에 이 그림을 항상 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헌친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남편하고 덩컨 그란트하고도 something special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바네사 벨. 이게 정물 위에 있는, 이게 탁자 위에 있는 정물화를 이렇게 그렸는데, 약간 피카소나 조지 브라크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요 모양은 덩컨 그란트가 이렇게 했어요. 약간 이렇게 조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 패턴 요소는 또한 덩컨 그란트가 훨씬 더 잘했다. 요거는 바네사 벨. 바네사 벨, 아들, 요게 딸, 아들인가? 줄리안인가? 뭐 중요하지는 않고. 요게 40년도, 41년도니까 요때가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죽어가는. 그리고 줄리안 아들이 먼저 죽어요. 자, 요건 바네사 벨, 바네사 벨의 자화상, 요건 풍경화. 그러니까 바네사 벨의 그림의 패턴이 대충 이제 눈에 익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건 버지니아 울프를 바네사 벨이 자기 동생이니까 요렇게 사파로 그려줬어요. 그 버지니아 울프의 책 제목 중에 플러시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게 호가스 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얘들이 블럼스베리가 워낙 좀 나름대로는 명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출판사를 차려. 그 이름이 호가스 출판사예요. 그래서 책을 냈어요. 플러시라는 거. 그리고 펜앤드 잉크를 이걸 스케치해가지고 바네사 벨이 자기가 스케치를 이렇게 합니다. 집도 이렇게 가고 이런 그림들은 대부분 다 덩컨 그란트 그림이에요. 이건 바네사 벨. 확실히 풍경화는 조금 소프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면 아느냐면 리 크레스너하고 일레인 드 쿠닝하고 존 미첼하고 잭슨 플록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힘이 약간은 소실되어 있는 그런 양상으로 그 브러쉬의 그 스트로크가 조금 연하죠. 컬러도 그렇고. 요게 바네사 벨. 바네사 벨. 왜냐하면 바네사 벨은 나름대로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큐비틱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행 트렌드에 조금 민감한. 자, 요건 덩컨 그란트가 유일하게 큐비틱한 그림을 사용을 했던 그림 중에 하나야. 거의 하나일 것 같은데 요게 바네사 벨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나 야블란스키가 자기 와이프를 표현을 할 때 눈이 막 불빛에서 완전히 이렇게 눈빛에서 그 광선이 나오는 그림 알죠? 야블란스키. 그 와이프를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약간의 릴레이션십에서 그 딥한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관계가. 자, 요거는 요 그림을 보면 루벤스의 근데 드로잉은 확실히 끝내주죠, 그죠? 요게 줄리앙이고 바네사 벨, 줄리앙. 여기 바네사 벨. 요거는 덩컨 그란트. 바네사 벨은 이런 그림을 안 그려요. 요런 식으로. 요까지만 딱 확장되고, 요거는 벌써 이미 약간 딥한 쪽의 후기 인상파 쪽으로 갔지,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어. 이거는 누구 쪽으로 가느냐 하면, 마티스에서 누구 쪽이다? 걔 누구예요? 거기 이름이 요새 기억이 안 나요. 그 굉장히 활발한 이런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누구예요? 듀피, 라울 듀피. 데생에 선은 있고, 그 크레용이라든지 파스텔로 굉장히 경쾌하게 물감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덩컨 그란트가 대부분 다 이렇게 그래요. 요거는 버지니아 울프. 버지니아 울프가 조금 얼굴이 길어요. 바네사 벨보다는. 요거는 바네사 벨이 그렸던 덩컨 그란트가 되겠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1905년도에 자기네들을 그룹 했을 때에 만들었던 집을 이야기합니다.
바네사 벨이 그렸어요. 그림 모양으로 보면 굉장히 마티스에 가까운데 칼라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약해요. 그죠? 네. 바네사 벨이죠. 네. 확실히 바네사 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색깔도 그렇게 원색으로 강한 색깔은 안 그래요. 오히려 약간 가브리엘 문트의 어떤 냄새가 나는. 자, 요거가 덩컨 그란트 그림이고, 여기 바네사 벨이 그린 그림이에요. 둘이 비슷하게 그렸는데 확실히 다르잖아. 그쵸? 바네사 벨이고, 덩컨 그란트가 이런 패턴하고 무늬 같은 거, 이런 거. 자, 이 사람은 블럼스 베리가 이 집안의 인테리어 이런 그림들은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것들 가만히 보면 바네사 벨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덩컨 그란트의 그림이 차이가 나요. 자, 이거는 이 사람이 동성애를 하는 장면들이에요. 조금 거북스러운데 거북스럽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에곤 실레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근데 에곤 실레는 절대로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영국이 약간 동성애 쪽으로 코드가 굉장히 강해요. 프란시스 베이컨부터 시작해서 루시앙 프로도 그랬고 결국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비어즐리부터 시작해서 영국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 패턴 모양들은 이거는 버지니아 울프, 이거는 바네사 벨. 바네사 벨. 확실히 바네사 벨의 그림들이 조금 이렇게 아방하게 나가는 그런 쪽으로는 안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기 덩컨 그란트예요. 되게 아방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 눈빛을 보세요. 되게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는 친구야. 이게 이제 동성애였던 그런 패턴들. 이렇게. 빨리 지나갈게요. 자, 이때부터 이제 그림이 다르죠. 꽃 그림이 되게 조금 원색적으로 되게 강하죠. 덩컨 그란트가 그래요. 이 모양은 확실히 다를 거예요. 덩컨 그란트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세잔이에요. 이 패턴을 보세요. 아까 제 바네사 벨하고는 상당히 조금 그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블락처럼 덩어리처럼 나오는 것은 세잔틱한 그림을 이 사람은 추구했어요. 그래서 로즈 프라이어가 덩컨 그란트의 자기의 친구예요. 그 런던에서 이제 후기 인상파 전시회를 할 때 덩컨 그란트가 로즈 프라이어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사람이 크게 나가게 된 데에서는 그 영향이 되게 큽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덩컨 그란트가 그림. 이건 거의 세잔틱하죠, 그죠? 근데 덩컨 그란트의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장면.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바네사 벨도 오래 살았고, 바네사 벨이에요. 이거는 덩컨 그란트 그랬고. 눈 보세요. 되게 순수한, 영혼의 맑은 친구. 자, 이 친구 보면 자화상이에요. 밑에서 위를 쳐다보게끔 만들었죠. 자, 이 덩컨 그란트예요. 로즈 프라이거고요. 이 브러쉬 워크가 되게 이 사람은 강해요. 자, 이런 것들 보니까 이제 확실히 바네사 벨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겠죠. 덩컨 그란트 그림이에요. 이 사람은 로즈 프라이어예요. 로즈 프라이어는 이 사람보다는 나이가 조금 젊은, 그러니까 거의 마티스 나이야. 로즈 프라이어도 그림을 되게 이 익스프레션 쪽으로 되게 강해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시카라트라고 루시앙 프로이드가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즐리츠라든지 프란스 바호, 아우어바크라는 사람, 독일에서 넘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영국 가면 되게 많이 나와요. 전부 다 YBA, YBA가 런던 스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터 도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런던 스쿨의 주 멤버들인데, 그걸 태동시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로즈 프라이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쟁 그림이라 그러면은 베르사유에서 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인할 때 1919년도에 그림을 만들었던 사람이 올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전쟁화가 되게 잘 그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구상을 만들었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존 싱어 서전트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자, 이거 보면 누구 같아요? 이 바네사 베리예요. 오케이? 요거는 보면 세잔의 남자 누드 그림 있죠? 그거를 던칸 그란트가 이렇게 그려요. 던칸 그란트, 이 밑에 던칸 그란트. 그림이 조금 다를 거예요. 던칸 그란트예요. 요거는 던칸 그란트가 그렸던 바네사 베리의 초상화. 던칸 그란트. 오케이? 요 집이고. 요거는 버지니아 울프고, 이건 레오나르도 울프예요. 그 둘이 이제 부부였죠. 근데 이제 우울증 오고 등등 해서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하고 던칸 그란트하고도 something special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주로 좌파의 자유주의인데, 그러면 저쪽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유주의의 좌파하고 연결이 된 전혀 관계없어요. 자기네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좌파에 가까운, 거의 자기만 잘 되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아주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그런 거를 되게 선호하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사르트르보다도 더 강한 그런 실존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로즈 프라이. 로즈 프라이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꽃무늬 패턴이죠, 이거. 이게 던칸 그란트가 바네사 베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해요. 로즈 프라이의 대표적인 그림일 거예요. 이게 던칸 그란트고, 이건 바네사 베리. 자, 요거 누구 같아요? 바네사 베리 같아요? 던칸 그란트 같아요? 던칸 그란트. 요게 바네사 베리예요. 요거는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반고우가 이렇게 그렸어요. 반고우가 이렇게 그린 그림을 내가 처음 찾아봤어요. 오늘 보니까 SNS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개인 소장품인 것 같아요. 그게 언제 그림이냐면은 1987년도,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시절에 어디 돌아다니면서 그린 그림 같아요. 요거는 던칸 그란트예요. 이런 컬러는 던칸 그란트밖에 안 나와요. 던칸 그란트고요. 좀 더. 이렇게 그랬죠? 던칸 그란트고. 이런 것들은 거의 세잔의 초기 그림. 되게 클래시즘이 강한, 익스프레션이 강한 그런 그림들이죠. 좀 던칸 그란트예요. 확실히 그림이 좀 다르죠? 이런 모습도 보면 한메리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색상하고 컬러가 다르고, 특히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국은 이때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그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표현주의가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다리파도 있었고, 독일 쪽에서는 간딘스키하고 이제 청기사파도 있었고, 프랑스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색채가 날아다니는 그런 시절이에요. 여기는 뭐 아방리 쪽이니까 이거는 뭐 감당 못하는, 피카소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포비즘, 야수파도 막 있었고, 완전히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쟁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온 동네 애들 모든 걸 다 그린, 그게 바로 괜찮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혼돈스러운 상황에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따라와라고 하면 그 따라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물음표 잘 알지도 못할 수도 있고, 1525년도에 로마가 카를 5세가 박살을 내버려요. 왜냐하면 프랑스와 1세하고 둘이 붙었단 말이에요, 교황이. 그러니까 열받아가 카를 5세가 드립다 해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초토화한 거, 색 오버 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1527년인가 1525년이에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고난과 역경에서 뒤집어져야 그림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상 파괴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성상 파괴라는 것은 그림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세하고 르네상스의 그림은 거의 90% 정도가 종교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기껏 해봐야 한두 점 이런 것들밖에 없고, 나머지 귀부인들의 얼굴 그리는 것도 전체 인구에 비하면 한 0.1% 그들만의 리그. 그죠? 대중들이 그림을 그런 식으로 살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 어디서 봐야 되냐? 전부 다 성당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중세의 성당도 고딕 양식일 때는 이게 워낙 창문에 모자이크나 이런 스테인글라스가 잘 되기 때문에 되게 화려해요. 그럼 중세나 르네상스 때 일반 사람들의 집은 토굴이에요, 토굴.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기와집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 토굴에 들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살다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320 몇 년도에 흑사병 같은 게 쥐가 조금만 돌아다녀도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데 살고 하수도 하고 상수도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20층 되는 건물에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뭘 받느냐? 힐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따르는 시각으로 그걸 조지기 시작하게 되면 내용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그 얘기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케네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는 주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은 환해져요. 안 그렇겠어요? 그냥 집에서 없던 동네에 있다가 갑자기 가서 그렇게 보고, 그러고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귀중품 같은 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부패한 사람. 물론 부패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휘황찬란한 눈을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자, 그런데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 정교, 이슬람교,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성상 파기를 하죠. 그림을 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아서 가톨릭을 완전히 다 이제 루터가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이 다 없애버렸어요. 다 카를 5세가 뺑 돌아가지고 프로테스탄트가 되고 전부 다 되고 스페인도 다 되고 프랑스도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위그노에서 다 없애가지고 만들었죠. 앙리 4세가. 자, 그럼 그림은 없어요. 그림 없어요. 기껏해서 있는 그림들은 누구한테 그림이 있느냐 하면 프란츠 할츠가 이야기하는 웃는 그림들. 그죠? 더치 저쪽에 이제 네덜란드 가게 되면은 얀스틴 그냥 똥 싸고 이런 거 있잖아. 피트 브루헬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림이 없어. 루벤스 다 죽여버려야 되고 벨라스케스 다 죽여야 되고 무리오, 까르바쪼 하나도 없어. 아무도 없어. 유일한 사람이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사렌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S-A-R-E-N-D-A-M. 아마 더치 가면은 사렌담을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성상 파괴가 돼 있는 교회만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만 있고 의자만 있는 것만 그림 그려요. 회색빛으로 된. 옛날에 그렇게 있는 루벤스 그림들을 다 그냥 부숴버리고 그 있는 그림만 그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림이 없어진다. 오케이? 그 부분을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쭉 넘어와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 예술이 종교 예술로 인한 종교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요거가 덩칸 그란트가 찍었던 자기의 동생의 코드예요. 요거는 바네사 벨 뒷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바네사 벨이 이렇게 그렸어요. 바네사 벨. 요거는 모양이 약간 마티스의 댄싱하고 비슷하다. 그죠? 바네사 벨, 덩칸 그란트. 덩칸 그란트, 이런 식으로. 요런 모양들. 요거는 약간 피카소의 클래시즘하고 비슷하고. 여기 덩칸 그란트 자화상. 이건 전부 다 약간의 덩칸 그란트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돼요. 자, 이제 다 봤고, 덩칸 그란트 요 모습은 약간 뒤러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자신 있는 친구들이 저렇게 그리죠. 이거 덩칸 그란트고 자기 집에 이런 모양들. 이게 이제 덩칸 그란트 친구, 이건 부인, 둘 다 덩칸 그란트의 애인이자 부부.
덩컨 그란트의 모습들이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덩컨 그란트가, 난 처음에 모네인 줄 알았어요. 예. 뒤에 모습 보면은 덩컨 그란트가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모양들. 자기 자화상이고, 덩컨 그란트. 요거는 덩컨 그란트의 자화상이고, 요거는 바네사 베리, 그 두상으로 이렇게 그렸던, 반두상. 덩컨 그란트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대가리를 반쯤 잘라버렸어요. 이건 덩컨 그란트, 이거는 바네사, 이게 바네사 벨, 덩컨 그란트. 모양이 확실히 다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덩컨 그란트하고 바네사 벨의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는 하나 더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나도 힘들어. 자, 요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트레시 아민의 스튜디오. 확실히 되게 검소하죠, 그죠? 이 친구들, 자기네를, 자기 그린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책에 이런 그림들이 막 굉장히 사납죠, 막 정신이 사납고. 그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트레시 아민은 이 그림이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고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서 자기가 그때 있었던 나쁜 어떤 그런 기억들, 트라우마 이런 걸 다 이겨냈어요. 그거 비슷한 게 이제 누구냐면 쿠사마 야요이도 이런 식으로. 루이스 브루주아도 그랬고, 프리다 칼로도 그렇고, 대부분 다 여성들이 이 섹슈얼 허레스먼트, 성폭행에 대한 노출이 보기보다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형을 시켜버려야 돼요. 성폭행은. 우리나라는 성폭행에 대해 너무 유해요. 그냥 그대로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 화학적인 거세를 해버리든지. 자, 요거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되게 잘생겼죠. 터너예요, 터너. 친구가 그린, 그쵸. 이게 1810년인가 그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1800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200년 넘었어요. 그죠? 오케이. 요런 그림들, 드로잉. 드로잉이, 그죠? 이제 드로잉에 대해서 설명한 이 드로잉이에요. 자, 이거를, 카날레타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요. 성당. 이게 1638년도니까, 홀라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더치 쪽이나 아니면 뭐 저쪽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거 보세요. 라파엘로가 두 개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는 뭔가 그렸는데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죠? 예, 호크니예요. 예. 호크니 초기 그림들 보면 되게 좋아요. 예. 우리나라 왔었어, 이것도. 그러니까 매일 첨벙만 알고 있잖아요. 첨벙은 뉴욕 가기 전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왕립 아카데미 있을 때. 그리고 갔다가 이제 나중에 그 첨벙 그릴 때는 이 사람이 살던 데가 워낙 영국에 빛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껌껌했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LA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첨벙을 그리고 난데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햇빛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랜드 캐년도 막 그리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흐가 아르레 가서 그 그림이 밝아진 걸 내가 이제 알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돌아가 나무 시리즈를 그리잖아요. 그때는 약간 껌껌하잖아, 그게. 근데 요새는 또 밝아. 지금 보면은 막, 나 그분 너무 멋있어. 나 보여줄게. 자, 그렇지. 이제 이 사람 동성애자인데. 네. 자, 이거는 누구냐면 렘브란트예요. 네. 렘브란트가 요런 선을 몇 개를 해서 이 사람이 뒤에서 무엇을 하고 눈빛을 보세요. 얘하고 눈 마주치고 등등.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호크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네. 대생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호크니는 클로드 로랭하고 렘브란트를 가장 쳐요. 벨라스케는 별로예요. 벨라스케스 뭐 이야기해도 벨라스케스보다는 이 사람은 선이에요. 호크니는. 그 그림을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잖아. 아까지 같은 거. 자, 이거는 목계라는 사람이에요. 1000년에 그린 거예요. 중국 그림이에요. 배를 이렇게 그렸어요.
2000년이라 그러면 조토보다 빠르다니까? 지오토보다? 치마부에보다 더 빠르게. 화가들 이름 없을 때, 중세 때. 이렇게 그려요. 원근법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꼭다리만 몇 개 그리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자, 이거 그림이 왜 잘 그렸던 구도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대단하냐면 이 침대를 보세요. 그 고흐의 침대하고 완전히 다르다면 고흐 침대는 굉장히 디테일이 강해. 그 디테일이 있어요? 선 몇 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쭉쭉쭉 그렸는데 꼭 대한민국 그 금공 그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침대 같잖아.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침대를 주안점으로 그려가 막 우리 같으면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끝나버리잖아요. 그래도 안 그릴 수도 없잖아, 침대를. 이 침대를 몇 개로 해가 그린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이제 아시겠죠? 오케이. 이 트래시 아민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페인팅 안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몇 개의 선으로 끝나버리잖아요. 트래시 아민도. 그죠? 이런 거 보세요. 사람이 누워있는 장면을 다리를 몇 선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렘브란트 수준으로 지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보면. 뭔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구상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색상으로 강한 애가 누구냐면 세슬리 브라운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오케이. 자, 스튜디오에 가면 이렇게 돼 있대요. 집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그림막 있고. 이 사람이 방광암이 걸렸는데 자궁에까지 다 터졌나 봐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런 걸 찍어요, 자기가 SNS에.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제가 공유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모습을 다 찍어서 공개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자궁 다 드러내고 여기다가 이제 호수를 박아가지고 수술한 지 한 3, 4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찍어서 항암 치료하는 이런 거 다 보여주더라고. 여기 뭐, 대장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그쪽에 이제 아마, 대변을 일로 보나 봐요. 뭐 이런 걸 다 자기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 트래시 아민하고 덩컨 그란트라는 거죠. 네. 허큰이에요. 아직도 요런 컬러에 있고, 크록스 있죠. 크록스, 이렇게 실내화. 색깔도 넥타이 색깔하고 맞춰서 딱. 아주 멋있는 할아버지. 트래시 아민 있는 그대로. 자, 이거는 누구냐면 이게 리만 머핀에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끝났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끝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트래시 아민의 100명 중에 하나의 원오브댐이에요. 차일디시라는 사람인데 애인이에요. 자, 이 친구도 그러면 YBA 비슷하게 뭐 슬레이드 스쿨이나 뭐 아니면 왕립 뭐 이런 비슷한 걸 나왔겠죠. 자, 그림 볼게요. 이런 그림을 그려요. 약간 매직한 이런 매지컬 리얼리즘 같이 약간 초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호들로 약간 심볼리틱하기도 하고 그죠? 아놀드 베큰 같기도 하고 저 위쪽에는 호들러 쿠노 아미에터 등등 세간티니 같은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은 확실히 호크니하고는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색상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약간의 뭉크스러운 것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그죠? 빌리 차일디시. 자, 이제 이런 지경까지 왔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소울 미술관이라고요. 소롤? 저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그네스 마틴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을 제가 왜 좋아하겠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럭 저분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그닥 정상화 탁 있고 탁탁탁 있는 거 보면 또 이거 이제 뭐 허영 그림 우리 이제 알다시피 허옇게 그리는 그림 이 사람 아그네스 마틴이라는. 두 번째는 아그네스 마틴을 제가 알기에는 이 사람이 무슨 마틴은 몇 명이 있어요. 되게 이름이 헷갈리는
남자가 대부분이고, 아그네스 마틴은 여성이있죠. 예. 토니 스미스 무슨 스미스 또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게 마틴도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주로 하얀색으로 그리고, A.D. 라인하르트라는 사람은 블랙 페인팅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릴 수 뭐 하는데? 흰 거만. 그런데 이 사람 작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얀 것만 그리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덮고 몰랐어. 근데 요번에 가고 난 뒤에, 이 사람. 멋있는 사람. 자, 이분의 굉장히 포인트는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 제일 중요한 건 영감이에요, 영감. 내가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누가 내한테 폭력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걸 갖다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관망하고 관조해요. 거기서 인스피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상이냐면 선사상이에요. 오케이? 그게 이제 저쪽 그 달마대사, 저기 모노하, 일본 그 선사상에 연결되어 있던 양상들, 들레즈 등등. 그리고 저 IBK라고 해가지고 저기 블루 클라인, 인터내셔널 블루 클라인 있잖아요. 그 친구도 선사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부터는 이렇게 우리 파란 거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깨부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다른 게 영감으로 들어오는 걸 원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10년인가 20년 동안 그림을 안 그려요. 1960년, 이 사람 1912년생이니까 딱 잭슨 폴록 나이에요. 그럼 이 사람 나이에서 그림 그렸던 사람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리 크레스너, 일레인 더 쿠닝, 존 미첼, 프랭켄 탈러, 여자 앱스트랙션 익스프레션, 추상표현주의 2세대 여자들하고 똑같은 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려요. 약간 기하학적으로.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선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숨을 쉬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자연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자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선사상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이 사람은 뭔가를 도를 닦았나 봐요. 10년, 20년도 안 그러다가 1960년도에 비로소 뉴욕에 와요. 거기서 재미난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우리 저기 청학동에 있는 어떤 소녀양 같아요. 이래 그림을 그려요. 되게 재밌잖아요. 일본도 가고 동양을 많이 방문했어요, 이 사람. 자, 이런 그림을 그려요. 격자 등등. 이 사람이 마지막 그렸던 너무너무 해피한 이 그림이 이제 되게 밝아져요, 색이. 그리고 행복하게 느껴요. 자, 이런 거. 약간은 파울 클레 냄새도 나고 많은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은 그 기호적인 것도 있고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20년 동안 쉬다가 뉴욕에 오는 그림들이 이제 이런 그림들이에요. 자, 이때 어느덧 할머니가 되어서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영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뷰티, 아름다움. 세 번째 중요한 게 행복. 자기가 미술관에 갔는데 자기가 보기 싫은 거면 안 봐요, 이 사람은. 그걸 내가 왜 보냐. 내가 좋은 그림만, 좋은 것만 보고 나쁜 거 생각 전혀 안 해요. 그 내 할목도 아니고 그냥 있던 이 위에 그것만 딱, 이 나머지 것들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해서 뭔가를 딱 수도, 구도자적으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그 그림을 보려고 하는 게 이렇게 이 페인팅을 하나 하는 것 자체가 구도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는. 그 페인팅의 페인 스트로크가 어떤 액션 페인팅의 냄새가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땐 되게 미인이었어요. 아주 미인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셨고, 아무튼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는 거 그렇고. 이게 1960년도 뉴욕에서 이렇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오마주가 뭔 생각이 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말아요.
어떤 분이. 그냥 오마주로 생각이 난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쭉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 하고 아니면 말고. 자, 또 볼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때 그 무렵에 그분들이 뉴욕에 있었어요. 자, 요런 거는 또 누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음악에서 순수한 감정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림에서는 설명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뭘까? 근데 이거는 추상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설명을 기대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서. 저게 무엇을 의미할까? 아까 그랬잖아. 무엇? 왜? 인스피레이션, 뷰티. 그냥 있는 그대로 기다리다가 뭔가 탁 왔을 때 낚아채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보세요. 이 제일 마지막 유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약간 보면, 그죠? 누가 생각이 나죠? 요것도. 이건 작았고. 이게 자를 들고 있는 그런 양상들은 옛날에 뒤르가 이런 천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중심이었던 그런 것들을 자기가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했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상징이 될 거고, 이런 것들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빌리,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유독 제가 보이는 이유는 그 어떤 이게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술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제가 늘 이야기 드렸지만 그림이 비싸야 될 필요성이 없고 비싼 그림은 전부 다 국가에서 사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만 원씩 주고 안 그러면은 그렇게 후원하면 영국은 이렇게 한대요. 우리나라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뭐 터너 그림을 뉴욕에서 살라 그런다라고 하면 모인다는 거죠. 내셔널 갤러리에서 후원자들이 모여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면 막 돈을 모아서 못 사가게끔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낸 사람만큼 다른 혜택을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거 할 때 뭔가 주고. 그러니까 그림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준단 말이에요. 영국은 무이자로. 그러니까 큰 돈을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그림들을 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슬레이드 스쿨하고 골드 스미스 같은 데는 젊은 애들을 키워서 졸업작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서 집에 걸어놓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이 친구들은 조만한 그림들 다 있잖아요. 집에 엽서를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돈도 얼마 안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비싸봐야 뭐 3, 40만 원, 4, 50만 원 정도 요런 거 그냥 돈 좀 아끼고 있다가 그거 사서 집에 걸어놓고, 조금 더 비싸면 몇백만 원 하는 거는 더 귀중하게 침실에 걸어놓고. 글쎄요, 제 생각에는 몇 천만 원 이런 짜리 그림은 나는 안 살 것 같아요. 대부분 저 대중들은. 이런 사람들 눈빛을 보면 영국스럽잖아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미국이니까, 아가네스 마틴은. 끝이네요. 끝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재밌었어요? 네. 오늘 급하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하면서 저도 재밌었어요, 이거는.